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프랑스 국방부 최고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화면이 붉게 변했고 유럽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떠올랐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향한 곳은 프랑스가 아닌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였죠. 말도 안 됩니다. 제 주먹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25년간 군사 엘리트로 살아온 저는 그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3초 만에 끝난 입국 심사, 제 이름까지 알고 있는 AI 시스템. 그리고 내 눈앞에서 전투기 한 대가 수십 대의 AI 드론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것이었죠.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미래 도시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자부심은 사실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폴레옹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한국 방위 산업의 충격적인 실체와 그들이 숨겨온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주먹이 회의실 테이블을 내리치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고위 간부들 앞에서 이런 감정 폭발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방금 들은 소식은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어요. 저는 피에르 르클레르, 프랑스 방위산업청 총괄 책임자입니다. 20년간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지난 9년간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을 이끌어왔죠. 그런 제가 오늘 아침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폴란드와 거의 확정된 미라주 전투기 수출 계약이 한국의 FA-50 전투기에 밀려 무산됐다는 거예요. 유럽 국가가 아시아 무기를 선택했다고요? 그것도 한국 무기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들은 북한 옆에서 떨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국가의 위신, 외교적 영향력, 군사적 신뢰가 담긴 복합적인 게임이죠. 나폴레옹 시대부터 이어진 프랑스의 군사적 명성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흔들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장관 마르셀 드푸아가 무거운 표정으로 자료를 건넸어요. 이것 봐요, 피에르. 단발적 사건이 아니오. 루마니아, 체코, 심지어 우리 친구 그리스까지.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소. 회의실 스크린에 차트가 올라왔고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지난 5년간 무려 300% 증가했다는 그래프였죠. 특히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그대로 복제한 것 뿐일 겁니다. 성능이라면 우리 무기 체계가 월등합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내심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엘리제궁에서 긴급 회의 소집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계약 실패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떠 있는 세계 방산 시장 지도를 가리켰어요. 유럽의 상당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이는 한국 무기의 침투를 의미했습니다. 피에르,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시오. 그들의 기술력, 생산 체계, 방산 전략을 철저히 분석해 오시오.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들의 허점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된 마케팅일 뿐입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제 목소리는 힘찼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옳다면 좋겠지만 만약 제가 틀리다면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한국 방위산업 보고서를 뒤적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10배 증가, 독자 기술 개발 성공, 차세대 무기 체계 완성. 이런 문구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10배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조작된 숫자야. 저는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프랑스 기술을 베끼는 나라일 뿐이야. 그들에게 독자 기술이 있을 리 없어. 수행원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상당 부분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시아의 후발주자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지도 못했어. 미국의 보호 아래 있던 나라가 갑자기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앙투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에 관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삼성테크윈, LI지넥스원, 한화. 저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샴페인을 한 잔 마시는데 옆자리에 한국인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르클레르 국장님, 한화방산의 이재호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심지어 파리 억양의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저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저를 알죠? 국제방산 박람회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미라주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인상적이었죠. 그래요? 폴란드 계약은 어떤 수법으로 가로채신 겁니까? 가격 덤핑이라도 했나요? 정치적 로비라도? 이재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의 성능이 가격 대비 더 우수하다고 판단한 것뿐입니다. FA-50은 훈련기와 경공격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운용 비용도 낮습니다. 가격이 싸면 품질도 형편없기 마련이죠. 제가 비꼬았습니다. 프랑스 무기는 100년의 전쟁 경험이 담긴 겁니다. 한국은 어디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라도 있나요? 그는 명함을 건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젓고 무시했어요. 이런 무례함이 제 평소 스타일은 아니었으나 한국 방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제 판단을 완전히 흐렸던 것 같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보며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초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한강, 정교하게 설계된 도로망. 첨단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보다 현대적이군. 그러나 곧 냉소적인 태도로 돌아왔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것일 뿐이야. 실체는 곧 드러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후진국 이미지와 너무나 다른 첨단 도시의 모습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지루한 입국 절차를 예상했어요. 그러나 제 차례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마자 작은 스크린이 제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했고 직원이 간단히 안내했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봐주세요. 저는 지시에 따랐고 불과 2초 만에 삐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제 얼굴만 스캔했을 뿐인데 모든 입국 심사가 완료된 것이죠. 잠깐만요. 이게 다입니까? 질문은요? 서류 확인은요? 프랑스에서는 최소 15분은 걸리는데.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얼굴 인식 AI가 모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국장님의 신원, 방문 목적, 체류 기간 모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르클레르 국장님. 제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파리 공항에서도 시범 운영 중인 기술이 여기선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프랑스 국기가 그려진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르클레르 국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태준 대령입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과장으로 국장님의 방문 일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완벽한 파리지행 억양의 프랑스어로 인사했다는 점이었어요.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 제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당신 정말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시는군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생시르 사관학교에서 2년간 연수했습니다. 프랑스의 군사 전통과 역사는 저희에게도 배움의 대상이죠. 태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향했는데 일반 승용차가 아닌 군용 장갑차처럼 보이는 대형 차량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왜 군용 차량을?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K-21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의 민간 개조 버전입니다. 철저한 경호가 필요한 VIP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했죠. 차 내부는 고급 세단보다 더 안락했고 첨단 디스플레이와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좌석에 앉자 의자가 자동으로 제 체형에 맞게 조절되었고 실내 온도도 즉시 쾌적하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 시스템도 한국 기술이라고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모두 저희 독자 기술입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체부터 내부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니 초고층 빌딩, 디지털 스크린, 배달 로봇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역 앞에서는 거대한 홀로그램 광고가 공중에 떠 있었고 행인들이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하지?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고?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태준이 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나라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놀라십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준 대령과 함께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어요.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불과 50분 만에 도착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파리에서 리옹까지 가는 시간보다 짧았으니까요. 이곳이 한국 국방연구의 심장부입니다.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첨단 무기 시스템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입구의 양자 스캐닝 시스템은 생체 인식부터 무기 감지까지 한 번에 수행했어요.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안 시스템은 프랑스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인정했어요. 우리는 아직 분리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연구소 내부는 초현대적인 시설로 가득했어요. 연구원들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무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고 로봇들이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K9 자주포의 화력 시험을 관람하는 동안 데이터는 연사 속도와 정확도가 프랑스 자주포보다 20% 이상 뛰어남을 보여주었어요. 이 데이터가 진짜일 리 없어요. 조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CAESAR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태준은 불쾌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시뮬레이터를 조작해 보시겠습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터에 앉아 조작법을 배우고 K9 자주포의 가상 사격 훈련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정확도는 정말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바람, 고도, 온도 등 여러 변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최적의 발사 조건을 제시하는 AI 지원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군요. 프랑스 시스템보다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사일 개발 부서에서는 양자 암호화 통신 시스템을, 드론 센터에서는 군집 드론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완벽하게 타격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부서에서는 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레이저 기반 요격 시스템이 초음속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시연이었어요. 이건 프랑스에서는 아직 이론 단계인 기술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군사 전략 AI 아르고스는 인간 전략가보다 48%더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시했어요. 가상의 전장 환경에서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에 와 있다.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연구소를 둘러본 후 태준이 물었습니다. 오늘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완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크게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혁신이군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태준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늘 생존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중국과 일본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 이런 환경이 우리를 혁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안주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발전했다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였고 프랑스는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튿날 우리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한국 최대 방산 기업들을 방문했어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창원 산업단지는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정돈된 공장들과 연구시설이 거대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었죠. 삼성 테크윈과 하나방산의 생산 라인을 방문하니 로봇팔이 정밀하게 미사일 부품을 조립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는 AI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미사일 몇 기를 생산합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필요시 생산량을 10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니까요. 미사일 시험장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대한미사일의 시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프랑스 엑소세보다 30% 더 경량화되었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다중 표적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군요. 제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력이? 프랑스는 수십 년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차 안에서 태준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제 누나가 프랑스 국방대학원에서 유학했습니다. 최고 성적으로 입학했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의 연구 성과를 프랑스 학생의 것으로 둔갑시키려 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죠. 교수들은 동양인은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그런 편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기술을 베낀 것이라고 쉽게 말씀하실 때 매우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을 무시하는 발언이니까요. 저녁 식사에서 만난 그의 누나 미정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 연구를 무시당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귀국 후 더 열심히 연구했고 지금은 국방 AI 시스템의 책임자가 되었죠. 저는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미정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류가 방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기엔 전혀 관련 없는 분야 같은데. 미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생각보다 큰 영향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류 열풍이 가장 강한 유럽 국가 중 하나예요. K-POP과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들이 우리 무기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스펙 비교가 아니었어요. 국가 브랜드죠. 문화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변했어요. 폴란드 사람들에게 한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제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프랑스는 오랫동안 문화 강국이었는데 그것을 산업과 연결시키지 못했군요. 정말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르클레르 국장님, 저는 프랑스의 군사기술을 존경합니다. 라팔 전투기나 미스트랄급 함정은 정말 뛰어난 무기체계죠. 하지만 존경이란 쌍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제가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군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군사적 우월성을 당연시했던 제 생각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천 공군 시험 비행장에 도착하니 KF-21 전투기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날렵한 외형과 미래적인 디자인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각진 표면과 내장형 무기 베이는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의 독자 개발 전투기입니까?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네,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국내 기술입니다.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해외 기술 협력이 있었지만 핵심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죠. 시범 비행이 시작되자 KF-21이 번개처럼 하늘로 치솟았어요. 엔진의 강력한 추진력이 느껴졌고 활주로를 빠르게 달린 후 급상승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급상승, 급선회, 롤링 기동 나팔에 필적하는 기동력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놀랍군요. 이건 5세대 전투기 수준의 기동성입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KF-21 주변으로 작은 드론들이 모여들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함께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가 지휘자처럼 드론 군집을 이끌고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유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건 뭐지? 드론들이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고 있어. AI가 조종하는 건가?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네, 전투기 한 대가 최대 20대의 드론을 통제합니다. 충성의 날개 개념이죠. 전투기 조종사는 전략적 결정만 내리고 드론들이 고위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AI와 통합된 새로운 전장 개념입니다. 전투기가 시연을 마치고 착륙한 후 태준이 제게 물었어요. 조종석에 앉아보시겠습니까? 저는 기쁘게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보니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조종사의 시야를 채웠어요. AR 헬멧을 쓰자 주변 360도 시야가 완벽하게 펼쳐졌고 손동작만으로도 여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입니다. 우리 라팔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이것이 미래의 전투기임을 부정할 수 없군요. 대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한국의 현대적 항공산업 역사는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한데. 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필요성이 혁신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혁신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상수였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필요했죠. 게다가 우린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K-POP부터 방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필요에 의해 혁신했구나. 이제야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제가 깊은 감동을 느끼며 말했어요. 비행 시범이 끝난 후 저는 이제 한국의 군사력을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프랑스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로서 이 혁신적인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의 편협함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대령님,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한 비결이 궁금합니다. 태준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생존에 대한 절박함. 둘째, 빨리빨리 문화로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5년 만에 해내는 추진력. 마지막으로 문화와 기술의 융합입니다. K-POP, 한류,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방산까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한국형 소프트 파워죠. 드라마에서 본 첨단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적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산업과 연결시키지 못했군요. 우리는 전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정말 프랑스를 위협합니까? 한국은 위협이 아닌 기회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따라잡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공식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입니다.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문화 마이너스 기술 융합 전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2달 후 파리에서 역사적인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방산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서명식에서 저는 미정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박사님이 프랑스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함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요. 미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축하 와인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르클레르 국장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다른 이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그 교훈을 배웠죠. 기자회견에서 저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사무실에서 KF-21 모형을 바라보며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다른 이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나라다. 한국에서 그 교훈을 배웠다.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혁신은 위기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놀라운 발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세계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다른 나라의 숨겨진 이야기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